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연방준비제도, 금리 인하 속도 늦출 계획 시사, 추가 하락, 그리고 트럼프, 양당 간 지출 합의를 비난하고 간소화된 법안을 요구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 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2024년 12월 18일자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준과 발표한 금리 인하 속도 조절 계획과 이에 따른 시장 반응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소식은 특히 투자자와 경제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쉽고 논리적으로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연준의 발표 내용. 연준은 이번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춰 4.25에서 4.5% 범위로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앞으로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이는 9월 이후 연달아 이어진 1%포인트의 인하 폭에 비하면 상당히 신중한 태도입니다. 파월 의장은 오늘 결정은 매우 치열한 논의 끝에 내려진 것이라며 앞으로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둘째, 시장 반응과 주요 지수 하락. 이 발표 이후 시장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하루 만에 1100포인트 이상, 약 2.6% 하락하며 50년 만에 최악의 하락세를 기록했죠. S&P 500 지수는 3%, 나스닥은 3.6% 하락했으며 투자자들은 연준이 예상보다 덜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이어갈 것이라는 신호에 실망했습니다. 셋째, 왜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추는가? 그렇다면 왜 연준은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추려는 걸까요? 인플레이션 통제 필요성. 연준은 최근 몇 달간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목표치인 2%를 초과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연준이 선호하는 핵심 인플레이션 지표는 최근 2.8% 상승했으며 이는 몇 달 전 예상치인 2.2%를 넘어선 수치입니다. 노동시장의 견고함, 고용률이 여전히 높고 해고율이 낮은 상태입니다. 연준은 이 상태에서 금리를 지나치게 낮추면 노동시장이 과열되거나 인플레이션이 다시 급등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불확실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부과와 이민 정책 강화 가능성이 경제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추가로 0.3%포인트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넷째, 투자자와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 이번 결정은 투자자들과 소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단기적 효과. 금리가 낮아지면 신용카드 잔액이나 변동, 금리 대출을 가진 소비자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적 부담 증가하지만 모기지나 자동차 대출, 기업 대출 등 장기 차입 비용은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천천히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투자자들이 더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결론 및 시사점. 이번 연준의 결정은 신중하고 균형 잡힌 경제 정책을 추구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투자자들에게 불확실성을 안겨주었고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파월 의장은 미래의 금리 결정은 경제 데이터와 정책 변화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는 연준이 여전히 인플레이션과 노동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음 영상은 2024년 12월 18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발언과 이를 둘러싼 논란을 중심으로 미국 정치와 예산 논쟁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소식은 정부 운영과 공화당 내부 갈등, 그리고 정치적 역학관계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째, 트럼프의 양당 합의 비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이번 주말로 예정된 정부 폐쇄를 피하기 위해 의회가 타결한 양당 지출 합의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트럼프는 이 법안이 너무 복잡하고 불필요한 조항이 많다고 주장하며 의원들에게 합의를 파기하고 더 간소화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부통령 당선자 JD 벤스와의 성명을 통해 우리는 민주당의 양보 없이도 부채 한도를 인상하는 간소화된 임시지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둘째, 법안의 내용과 논란. 의회 지도부가 합의한 이번 법안은 2024년 3월까지 정부 운영 자금을 지원하고 재난복구와 농업 지원에 1,000억 달러 이상을 배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 홍수보험, 드론 위협 대응 등 다양한 분야의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등 공화당의 영향력 있는 인사들은 이 법안이 지나치게 방대하고 관련 없는 항목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머스크는 SNS에 이 법안은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고 트럼프의 반대 의사는 공화당 내부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셋째, 공화당 내부 반발과 의장 존슨의 입장. 이번 논란은 공화당 내 지도부에도 큰 도전을 안겼습니다. 하원 의장 마이크 존슨은 이 법안을 옹호하며 현재 민주당이 상원과 백악관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화당이 가능한 최선의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 법안을 통과시킨 후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 더 큰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강경파들은 존슨이 민주당과의 협상에서 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고 비판하며 법안을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1500페이지가 넘는 법안을 누가 다 읽고 이해하겠느냐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넷째, 부채 한도 논란과 앞으로의 전망. 트럼프는 연방 부채 한도를 즉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의회와 재무부는 현재 부채 한도 마감일이 2025년 1월까지 유예되어 있어 올해 안에 이를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공화당이 이번 협상에서 부채 한도와 관련된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트럼프의 요구가 갑작스럽고 비현실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섯째, 시사점과 결론. 이번 사태는 내년부터 본격화될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내부의 새로운 역학관계를 보여줍니다. 트럼프와 머스크를 비롯한 측근들은 공화당의 입법 과정을 강하게 통제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공화당 지도부에게 큰 압박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한편 존슨 의장은 공화당 내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트럼프 취임 이후 더 큰 변화를 준비하겠다고 말하며 공화당 의원들에게 법안 통과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양당 지출 합의 비판과 이를 둘러싼 논란을 다뤄봤습니다. 정치와 경제가 밀접하게 연결된 이슈인 만큼 앞으로도 관련 소식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고맙습니다.